올해 29살의 크리스티아네도 가볍게 살기 운동에 참가하면서 장 보는 것부터 확 달라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영양분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약국에서 얻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배운 대로 물건을 산 거고요. 지방이나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그동안 독일인들을 살찌웠던 기존의 스테이크나 소세지, 그리고 정제된 빵과는 달리 캠페인 깃발로 표시된 제품들은 맛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지방과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있어 살 빼기에 아주 좋다. 사람들이 가볍게 살기 운동 관련 제품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이 캠페인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저지방 제품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인 크리스티아네의 부어. 기름진 음식을 달고 살던 예전과는 달리 식사 때면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다. 오늘 메뉴는 신선한 야채 샐러드와 지방이 적은 흰살 생선구이, 그리고 야채 스튜. 캠페인의 권장 식단에 맞춰 식단을 바꿨다. 다른 가족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단이라 가족들의 건강과 식습관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아무래도 식습관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기름기 많은 음식도 피하고요. 예전에 초대를 받으면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를 먹었는데 이제는 과일 케이크를 선택해요. 또 구운 돼지고기 요리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생선을 더 많이 먹고요. 변한 건 식습관만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싫어하던 크리스티아네는 이제 틈날 때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운동을 한다. 91kg에 육박했던 체중 탓에 크리스티아네는 매사에 의욕과 자신감이 없었다. 뚱뚱한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았다. 심각한 요요 현상을 겪어온 크리스티아네. 그런데 가볍게 살기 운동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몸무게가 무려 13.7kg이나 줄었다. 그녀는 살 빼기의 성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한 덕분이라 믿는다.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살을 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그룹 사람들한테 살 빼니까 아주 예뻐졌네, 너무 멋져, 이런 말을 들으면 살 뺄 의욕이 더 생기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살 빼기 정보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런 건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독일에서 가볍게 살기 운동은 식습관이나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비만의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가볍게 살기 운동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현재 바이에른주에서 가볍게 살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만 해도 230여 개. 어떻게 민간기관인 약국에서 이렇게 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걸까? 이게 처음 시작한 캠페인 포스터인데요. 바이에른주 6개 도시에서 실시한 무제한 살 빼기 운동 포스터입니다. 98년 바이에른주 6개 도시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2005년엔 독일 전역 620개 도시로 퍼져 독일에서 가볍게 살기 운동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엔 12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총 63만 킬로그램을 감량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가볍게 살기 운동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약국은 물론 제과점이나 정육점 등 민간 차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빵집이나 정육점 등 민간 차원에서 적극 참여해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에 이 운동에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물건을 구매하는 실제 현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 사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비만을 부르는 음식인지를 알리고 설명했죠. 음식들을 제대로 그리고 적게 구입하지 않으면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캠페인이 점점 확대되면서 운동기구점뿐만 아니라 여러 식당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이 식당은 건강을 외면하고 맛만 추가하던 예전의 방식을 포기했다. 대신 약국과 함께 개발한 건강식이 요일별 메뉴로 준비돼 있다. 점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손님들은 원하는 메뉴를 주문한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샐러드와 지방을 줄인 파스타 등 값싸고 건강한 요리들로 손님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적으로 괜찮아요. 다른 레스토랑과는 달리 우리는 홍보 효과까지 얻고 있거든요. 손님들의 반응도 좋고 덩달아 매출도 늘었어요. 가볍게 살기 운동 후 많은 손님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찾고 있어요. 독일에서 가볍게 살기 운동은 사회가 함께 나서서 고립돼 있던 비만인들을 당당히 밖으로 이끌어냈다. 또 약국, 식당, 가게 등의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비만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고 뚱보나라 독일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폐암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은 기관지와 폐의 중심부나 말초 부위에서 발병하는 폐암입니다. 흡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남성들에게 주로 발병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병하는 추세입니다. 이 폐암은 흡연이 주 원인이지만 운동량 부족, 스트레스, 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 유해 환경이나 생활 패턴의 서구화로 인한 폐활량 감소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수 박사의 폐암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폐암인 비소세포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폐암연구과장 이진수입니다. 오늘은 폐암 중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와 이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눕니다. 지난 이 시간에는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비소세포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암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임파절 전이 상태에 따라서 T병기와 N병기를 결정합니다. 또 다른 장기로의 전이 유무에 따라서 N병기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종합하여서 제1기에서 4기까지 암을 구분합니다. 폐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은 절제가 가능하고 폐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이 없어서 수술을 견딜 수 있는 환자에게만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거나 수술 후 재발한 경우에는 물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폐암 병기에 따른 치료 방침은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파절 전이가 없는 1기와 폐와 폐 문부에 있는 임파절에만 전이가 국한된 제2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종격동에 있는 임파절 전이가 있는 3A에서는 일부 수술을 시행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용 투여합니다. 반대쪽 종격동 임파절 전이나 큰 혈관, 식도 등을 침범한 3기 말 폐암인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또한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제4기 폐암은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폐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폐암 진단을 받으면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암 진단은 치료를 시작할 때이지 절대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특히 4기 폐암과
말기암을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